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오, 나왔습니다. 캐논. 네. 오늘의 기업이 바로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인데요. 이 캐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메라인데 그렇죠.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도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카메라 얘기하면 사실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지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게 원래 그 LG 상사에서 일본 롯데 캐논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이게 2006년도에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법인이 생기면서 이제 카메라 부분을 실제적으로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제는 컨슈머 이미징이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 솔루션, 그러니까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이제 법인인데 1985년도에 롯데 캐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됐고요. 이게 이제는 한마디로 롯데 계열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무용 기계라든지 아니면 복합기, 아니면 복사기 이런 것을 이제는 주로 판매를 했다가 이제는 2006년도에 이름을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상호를 이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고 상호를 바꾸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3D 프린터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캐논과 롯데의 만남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롯데그룹과 캐논그룹이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무기기 업계로서는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입장에서는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폭넓은 유통망 이것을 활용해서 캐논의 기술력을 좀 시장에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사무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쌓아 올라가면서 업계 메이저 3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썼던 복사기나 프린터들이 캐논 제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 자, 그렇다면 현재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본금은 한 89억 이제는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5,659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예. 그다음에 조급원 수는 한 1,0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원이 한 787명으로 되어 있고 생산이 262명 정도 해서 총 이제 1,049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 규모는 이 정도가 아마 지금 비즈니스 솔루션의 사업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수출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86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 복사기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요, 복사기 국내 생산 40만 대를 돌파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복사기 수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01년에는 1억 달러 수출탑을 달성했고요.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2억 달러 수출탑, 그리고 2011년에는 3억 불 수출탑을 달성합니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캐논 코리아는 2010년에 관세청 종합인증 우수업체 인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는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정말 눈부신 성과라고 해도 네.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이렇게 수출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 비결
이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비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일하게 생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기술연구소 있죠. 그다음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안산시 시화지구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는 우리가 아까 자료화면을 봤겠지만은 이제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아마 삼성동 지하철역 내려오시면 딱 보이는 캐논 코리아. 네. 거기가 이제 본사고요. 실제 뭐 기술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제조 기반은 이제 시화 쪽에 있는데 안산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연구소는 199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독자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에 8월에 전 세계에 판매된 캐논 A4 복합기 이게 바로 이 연구소에서 개발돼서 실제적으로 히트를 쳤던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요 복합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요 12개의 특허 기술을 인정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안산 사업소 생산 혁신 이것은 많은 국내 기업들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요. 정확하게 캐논 주식회사, 일본의 캐논 주식회사와 우리나라 이제 호텔 롯데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바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복합기, 그때 프린터기,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 아니면 뭐 의료기기까지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주주 구성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주 구성을 봤더니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캐논이 지분율 50%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호텔 롯데와 롯데 로지스틱스가 이제는 합쳐서 50%. 그러니까 일본 50, 우리나라 50 이렇게 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지금 지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롯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품 매출을 좀 봤어요. 제가 또 했더니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품은 뭐냐면 제품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고 그러고 상품 매출은 물건을 이제 받아서 파는 거를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솔루션이 자체 개발해서 상품도 만들지만은 바로 일본에 있던 캐논 이 제품을 완제품을 수입해다가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어요? 당연히 일본 기업에서도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실제 감사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띄어서 파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가 냐면 미국 달러와 그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얘기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비즈니스 솔루션의 입장,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어떤 사업 구조도 보지만은 이 기업이 환율에 되게 민감한 기업이구나. 그럼 내가 국제적인 정서라든지 환율의 변동도 우리가 알아간다면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줄기차게 뽑는다. 가성비 값 무한 잉크젯. 네. 네. 아무래도 소비자가 환영할 만한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잉크젯, 무한 잉크젯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전에 잉크젯 프린터 하면 많은 분들이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잉크 값이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소비자가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무한 잉크 시스템, 이게 결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일반적인 잉크 카트리지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고 대용량인 잉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 번의 잉크 주입으로 수천 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여기서 가성비가 해결이 되죠. 네. 그런데 이런 무한 잉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터 제조사가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제조를 한 비정품 주변 기기였던 거예요. 때문에 제조사에서 AS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런 것이 단점으로 꼽혔고요. 하지만 2011년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때부터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한 이른바 정품 무한 잉크 프린터 복합기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네. 생각해보면 프린터 시장도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90년대쯤에는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도트 프린터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트 프린터가 뭐냐면 아마 지금 우리 많은 청년 세대는 모실 텐데 디직 디직 이런 소리 나는 걸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예, 이게 이제 도트 프린터인데 사실 이 도트 프린터에서 이제 잉크젯 프린터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폭발적인 이제 시장이 커졌죠. 2004년도에서 2007년도쯤에는 연간 판매량이 180에서 200만 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80만 대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러한 이유로는 요즘에는 뭐 문서를 출력할 때 이제는 사실 문서로 이렇게 종이로 출력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요, 사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가정에 보면은 이제 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시장 포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가 좀 변했어요. 요즘에 이제 패드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파일 형식으로 맞아요. 문서를 저장하고 거기서 또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말 그대로 매출량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이런 위기를 또 한 번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좀 풀어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정품 무한링크 시장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한링크 시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해 매출액을 봤더니 처음으로 이제 잉크 카트리지의 있던 프린터기의 매출액을 넘어섰다. 이런 문제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정품 무한링크 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많이들 이제 구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카트리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략이 소모품 위주의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논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이제 적응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 캐논 또한 무한 잉크젯 G 시리즈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 출사표를 내서 런칭을 했는데 16년도에 대박을 쳤죠. 무한 잉크 단일 기종으로 최다 판매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캐논도 무한 잉크를 냈는데 2016년도에 대박을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한 판매고를 올린 경험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요즘에는 팩스 기능까지 더 얹혀서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타 기업보다는 좀 늦게 런칭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캐논도 고민을 많이 했다.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한 잉크젯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출시를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어떤 변화의 적응은요,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굉장히 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마미 포토 시리즈인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포토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내는데 이게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사진 앨범 시장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숙제라든지 학습지라든지 색칠 공부 이런 게 굉장히 니즈가 많아요.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사진을 프린트해서 뭔가 갖고 와라, 가족끼리 사진 찍으러 갖고 와라. 그러면요,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말 그대로 애한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죠, 이제. 네, 이런 걸 뽑아서 실제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앨범 만들어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간파했던 거죠, 캐논이. 그래서 굉장하게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내놓은 제품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에 있을까요? 일부 경쟁사들의 제품들을 보면요. 잉크탱크가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캐논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단계부터 무한 잉크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깔끔한 내장형 잉크탱크를 갖췄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캐논 잉크젯은 가열을 통해서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버블젯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잉크의 소진과 또 노즐의 막힘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앞으로도 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달라지는 프린터 시장에 대응해서 또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사업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 확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뭐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뭐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공평론가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캐논 코리아 딱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뭐 카메라 빼고 네. 네, 딱 고정관념이 딱 있잖아요. 프린터기 뭐 이런 거, 그죠? 네. 근데 사실 캐논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요,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프로젝터죠. 프로젝터 쫙 쏘는 거. 네. 근데 이제 프로젝터도 있는데 많은 타업체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앱스토어는 이제 LCD 방식을 주로 밀고 있고 벤큐는 DLP 방식을 이제는 바로 원리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방식을 쓰고 있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LCD와 DLP 방식을 고루 이제 생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쪽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린 LCOS 방식 프로젝터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반응이 좋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캐논 코리아에서 만든 프로젝터가. 저도 프로젝터를 살 때 이런 어떤 투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빛의 어떤 명암비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뚜렷한 뭐 명암비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굉장히 캐논 코리아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죠. 비즈니스 네. 솔루션에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또한 세 번째로 안과 검진 장비도 있어요. 여러분 안과 가보시면 아마 캐논자 써져 있는 이렇게 눈 갖다 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 이게 바로 그 백내장 황반 변성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안과 장비도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다는 부분, 제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넷째로 감시 카메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는 CCTV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센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사업의 분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런데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분야에서 관심을 이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사실 워낙 캐논하면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뭐 카메라, 뭐 프로젝터, 아니면 뭐 복합기 이렇게만 보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실제 캐논 최대 행사 캐논 엑스포가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여기에 꼭 비즈니스 솔루션,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솔루션이 참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면서 시장의 반응까지도 미래의 먹거리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내보이고요. 시장을 오히려 끌고 오게끔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가 오늘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복사기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지 혹시 각자 이미지가 있나요? 저는 브랜드? HP. HP. 네. HP. 근데 사실 우리가 복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네. 복사기의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난 4월에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복사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거든요. 예. 이 결과를 보시면 다 알만한 브랜드고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복사기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화면 네. 나왔어요. 보면요. HP. 네. 4위부터 보시면 4위 후지 제록스, 네. 3위 신도리코, 2위 말씀하신 HP고요. 1위가 캐논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4위 후지 제록스는 또 약간 들어본 것 후지스랑 같은 회사예요? 네, 맞아요. 아, 그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후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후지 제록스 이렇게 돼 있죠. 경영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저 제록스 사례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근데 또 이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캐논이 어쨌든 1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렇죠. 이 캐논 복사기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결과가 재밌어요. 합리적이다, 빠르다, 안전하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이 분석이 됐고요. 네. 또 긍부정 비율에서는 긍정의 비율이 73.1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이야기된 게 아닌가
쉽고요. 또 안전하다는 것은 AS 관련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3위에 있는 저 신도가 신도리코라는 네네네, 회사인 거죠? 신도리코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 다음 이슈 랭킹 주시죠. 네, 오늘의 희망 기업인 캐논처럼 특정 분야의 대표 주자가 된 몇몇 유명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인텔 한번 말해볼게요. 인텔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인텔하면 뭐 칩이죠, 칩. 예, 칩. 반도체. 네, 그 컴퓨터 부품. CPU? 네, 그렇죠. 하지만 인텔이요, 요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 분야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한우물만 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뭐 힘들죠. 네. 이번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네. 특히 몇몇 기업의 경우에는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 분야가 오히려 알짜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슈 랭킹 바로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네. 소니는 일본을 대표하는 보험 회사다. 보험회사. 보험을 한다고요? 네. 오늘 준비하면서 저도 재밌더라고요. 네. 소니는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일본의 유명 가전기기 그쵸, 제조 기업이죠. 저도 소니 관련 제품들이 집에 굉장히 좀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니가 실제로 좀 짭짤하게 돈을 만드는 분야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금융업이에요. 이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라는 법인이 소니의 금융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하에 소니 생명보험, 소니 은행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소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79년에 설립됐는데 올해로 37주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네. 2014년 소니 생명보험의 총 자산 6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또 이 가전 분야의 부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니그룹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현금 동원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야, 6조엔 저는 이런 거 다. 6조 엔. 들어보는데 대박이네요, 정말. 그쵸. 자, 소니 하면 이제 가전 말고 보험을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네. 다음 이슈 있어요? 랭킹 한번 보시죠. 올림푸스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 올림푸스 그 카메라. 예, 네, 그러니까요. 브랜드. 아주 오늘 재밌지 않습니까? 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올림푸스의 주력 분야는요, 사실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해요. 네. 올림푸스 회사 전체의 매출의 무려 73%를 의료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이 내시경 분야에서는 부동의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올림푸스가 1919년에 현미경, 체온계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로 처음에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실 그 회사의 뿌리 자체가 바로 의료, 뭐 과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미경이나 뭐 광학 계측기 등을 제조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카메라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덕분에 올림푸스의 이 카메라는 초단거리 근접 촬영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몰랐던 사실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흥미롭네요. 네. 취준생 분들에게도 진짜 많은 좋은 도움이 정보가 될 것 됐을 같아요. 아우, 재밌어. 어깨가 지금 네. 궁금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이슈와 환경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교육 시장을 노리다. 아무래도 뭐 학교, 학원 인쇄, 네, 맞아요. 많이 네. 쓰니까 그러지 않을까.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인쇄 업무, 종이 인쇄 업무가 많이 줄다 보니까 프린터, 복합계 이런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정체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원이나 학교 이런 곳은 교재가 아무래도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프린터, 복합기 이 업체는 전략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원과 학교에 공급하는 제품의 그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인 시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업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IT 조사기관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합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래서 뭐 프린터기 이 시장이 굉장히 하향 곡선을 좀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환경을 맞이해서 캐논 코리아가 굉장히 비즈니스 솔루션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인과금 솔루션, 그러니까 렌탈 복합기 시장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 이미 사용하셨어요. 학교에 가면 뭐가 있죠? 우리가 보통 프린터를 뽑을 때나 복사를 할 때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 아저씨가 없어도 우리 대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복사도 되고요. 프린터도 되잖아요. 아마 다 경험하셨었잖아요. 네. 바로 그 서비스를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가에 이미 진출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그 솔루션이 바로 그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가보면은 뭐 실제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티머니, 그러니까 교통카드로도 이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사망을 통해서 전산을 꾸려서 전국의 대학가에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매출이 여기서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학교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성적 처리 기술, 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OMR 카드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이 지금까지 시장 구조가 OMR 카드를 작성하면은 이제 업체에다 보내야 돼요. 업체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이제 주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런데 이제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이거를 전산화해 갖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 즉시에서 OMR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답안지를 바로 체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이런 솔루션을 바로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기술 영업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요리, 걷기, 축구라고 합니다. 전공은 고분자 공학과고요. 학점은 3.71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40점, 토익 스피킹이 130점이라고 하고요. 자격증은 일종 면허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2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내 활동은 테드 기반 발표 및 토론을, 취업 대비 모의 면접 및 세미나 동아리를,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한 달간 어학 연수를 했다고 하고요. 수상 경력은 LG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금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근무 경험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양념육 제조 및 판매를, 그리고 편의점에서 고객 응대 및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원자의 이력서를 봤을 때 이 대형마트 양념육 코너에서 이 양념육 제조 및 판매를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취미에 요리를 쓴 것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고객 응대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기술 영업직, 특히 이제 사무기기 기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시시때때로 부릅니다. 콜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 다루기도 해요. 사실 기계보다는 또 그 클라이언트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고객 응대에 판매까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